혹시 지갑 속에 0원짜리 지폐 한 장점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은 아마 1,000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무심코 구겨놓거나 받자마자 써버리곤 하죠.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그 0원짜리 한 장이 사실은 여러분 집안의 모든 돈복을 깨우는 작은 명당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엄청난 풍수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돈이 자꾸 새어나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속상하셨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그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을 시원하게 트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단돈 1, 영원으로 집안에 돈벼락을 부르는 비법. 지금부터 제가 쉽고 재밌게 하나부터 10가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 귀를 좀 세우고 따라와 주세요. 25분 뒤엔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부자를 만드는 풍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 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론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돈 때문에 힘들어 할까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은 늘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죽어두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돈복이 없나 바라며 자책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노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안에 돈이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가뭄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큰 강에 물이 가득해도 그 물을 우리 집론으로 끌어올 물길이 막혀 있거나 물을 가둬둘 저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는 바삭바삭 마르고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하겠죠. 재물도 똑같습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은 강에서 물을 퍼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돈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무르고 또 다른 돈을 낳는 저수지 같은 공간, 즉 좋은 기운의 터가 없다면 돈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현대적인 주거 공간은 대부분 평평하고 네모반듯하게 지어집니다. 흙의 기운을 느끼기 어렵고 자연의 생생한 흐름이 하단되기 쉽죠.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재물의 가뭄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단처럼 든든하게 기운을 모아주고 강물처럼 재물이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자연의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지고 항상 돈에 쫓기며 마음 졸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아주 작지만 강력한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바로 0원짜리 지폐입니다. 0원짜리 지폐가 어떻게 그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비밀은 바로 지폐 뒷면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0원짜리를 꺼내서 뒷면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아주 멋진 그림 한 폭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의 이름은 바로 계상정도입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이신 퇴계 이황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던 도산서원의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풍수에서 이 그림이 왜 보물과도 같냐면은 바로 이곳에 산과 물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뒤로는 든든한 산이 서원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맑은 물이 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질에 말하는 최고의 명당배산 임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산은 예로부터 변치 않는 굳건함과 안정을 상징하며 좋은 기운을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든든한 부모님이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생명력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흘러야 모든 것이 살아나고 풍요로워지듯 재물도 물처럼 흘러 들어와야 집안이 번성하게 됩니다. 즉위 계상경고도 그림 한 장에는 집안의 재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산의 힘과 돈이 마르지 않게 하는 물의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그림의 배경인 도산서원은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학문과 지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기운은 단순한 재물을 넘어 그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더 크게 불릴 수 있는 지혜의 힘까지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0원짜리 지폐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우리 집을 최고의 명당으로 만들어주는 움직이는 산수화이자 축소한 명당인 셈입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긴 어마어마한 기운, 이제부터 제대로 활용해 볼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집을 돈이 저절로 불러 들어오는 공간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이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1영원짜리 재물 씨앗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빳빳하고 깨끗한 삶, 0원짜리 지폐 2장을 준비해 주세요. 왜 하필 2장일까요? 풍수에서는 짝을 이루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외롭고 불안정하지만 둘이 되면 서로 기운을 주고받으며 균형과 안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듯이 2장과 서로 짝이 되어 우리 집에 재물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죠. 이때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헌돈이나 구겨진 돈은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소식을 전하러 온 전령이 지치고 병든 모습이라면 그 소식이 제대로 전달될까요? 마찬가지로 구겨지고 손때 묻은 지폐는 이미 그 기운이 흩어지고 약해진 상태입니다. 재물이라는 귀한 손님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힘있는 새 지폐의 맑은 기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2장의 지폐를 이제 봉투에 넣을 차례입니다. 붉은색 봉투나 전통 한지로 만든 봉투면 가장 좋습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과 복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을 가진 색깔입니다. 재물운에 혹시라도 끼어들지 모를 나쁜 기운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한지 봉투도 아주 좋습니다. 한지는 살아 숨쉬는 종이라고 하죠. 자연의 기운을 그대로 머금고 있어서 지폐에 담긴 산과 물의 기운이 더욱 활발하게 살아나도록 돕습니다. 어떤 봉투를 선택하시든 괜찮으니 마음에 드는 것으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지폐를 봉투에 넣을 때 반드시 뒷면에 계상경고도 그림이 위쪽을 향하도록, 그리고 그림의 산이 봉투 입구 쪽을 향하도록 반듯하게 넣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재물을 수신하는 안테나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과 물에 좋은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절대 구이거나 뒤집어 넣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만의 강력한 재물 씨앗 봉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든 강력한 재물 씨앗 봉투를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하는 핵심 공간 바로 부엌에 심을 차례입니다. 부엌을 단순히 밥하는 곳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풍수에서 부엌은 집안의 모든 재물과 건강이 시작되는 황금 창고와도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이곳에서 만들어지듯이 돈복 역시 부엌의 기운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특히 부엌은 뜨거운 불의 기운과 차가운 물의 기운이 항상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두 가지 강력한 에너지가 만나면 엄청난 변화와 활력이 생겨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서로 충돌하여 집안의 기운을 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만든 0원짜리 봉투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봉투 속 계상경고도의 굳건한 산의 기운이 불과 물의 충돌을 안정적으로 막아주고 잔잔히 흐르는 물의 기운이 이 강력한 에너지를 오직 재물을 불리는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치 성능 좋은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내듯 부엌기 집안의 재물, 발전소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중한 재물 씨앗을 부엌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자리는 바로 쌀이나 식료품을 보관하는 수납장 안쪽입니다.
쌀과 음식은 예로부터 풍요와 재물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이 풍요로운 기운 옆에 재물 씨앗을 함께 두면 그 기운이 서로 공명하며 몇 배로 정폭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쌀통 밑에 살짝 깔아두거나 수납장 구석에 아무도 모르게 넣어두세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물은 조용하고 안정된 곳에서 몰래 자라난 것을 좋아하거든요. 만약 우리 집 부엌의 방향을 안다면 더욱 좋습니다. 부엌에 동쪽이나 남쪽에 이 봉투를 놓아 보세요.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이, 남쪽은 활활 타오르는 반영의 기운이 강한 방향이라 재물운을 키우는데 최고의 자리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부엌을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 작은 실천 하나로 우리 집 황금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부엌이 집안의 재물을 만들어내는 발전소라면 거실은 그 재물을 가족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고 집안 전체의 번영을 이끄는 사령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재물 씨앗 봉투를 거실에 두어 가족 전체의 번복을 끌어올리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있고 이야기하는 집안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실의 기운이 오면은 가족 관계가 화목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며 자연스럽게 재물도 따라붙게 됩니다. 이곳에 산과 물의 기운이 담긴 일, 영원짜리 봉투를 두면 그 안정되고 풍요로운 기운이 거실 전체로 퍼져나가죠. 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남편에게는 좋은 계약이 성사될 기회를, 자녀에게는 학업에 집중하여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지혜를, 그리고 살림하는 아내에게는 현명한 재테크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은밀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좋은 기운일수록 연란하게 드러내기보다 깊숙한 곳에 안정적으로 보관하여 그 힘을 응축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아무나 볼 수 없는 금고에 보관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책장 안쪽이나 서랍 깊숙한 곳 혹은 장식장 뒤편과 같이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입니다. 책장은 지혜와 지식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천원지폐 속 태계 이황 선생의 기운과 잘 맞고 서랍이나 장식장 내부는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머물기에 아주 좋습니다. 혹시 거실에 가족 사진 액자가 있다면 그 뒤에 살짝 붙여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의 화목한 기운과 재물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져 엄청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방향을 따질 수 있다면 거실의 동쪽이나 동남쪽을 선택하세요. 동쪽은 새로운 기회를, 특히 동남쪽은 풍수에서 최고의 재물 방향으로 꼽히는 곳이라 이 방향에 봉투를 두면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올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자, 지금까지 천원지폐를 활용해 부엌과 거실의 재물운에 씨앗을 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밭이 엉망이라면 싹이 들 수 없겠죠. 집안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풍수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재물 씨앗을 놓아둔 부엌 수납장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거나 실책장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원지폐가 아무리 좋은 기운을 뿜어내려고 해도 그 어지럽고 탁한 기운에 막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깨끗하고 맑은 물과 같아서 길이 막히고 더러우면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재물 봉투를 놓아둔 장소 주변은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집 재물운의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쓰지 않는 물건이나 깨진 그릇, 시전식물 같은 것이 있다면 즉시 치워주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기운을 갉아먹는 기운 도둑들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선하고 좋은 공기가 집안에 가득 들어와야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고
재물운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마치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서 온몸에 피가 도는 것처럼 집안의 기운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원룸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 좁을수록 정리, 정돈은 더욱 중요합니다. 부가거실의 역할을 하는 공간 중 가장 깨끗하고 안정적인 곳을 택해 재물 봉투를 보관하시고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세요.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 삶의 공간에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신성한 과정임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단돈 1, 영원짜리 지폐 한 장에 숨겨진 놀라운 풍수 비밀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천원 뒷면의 개상, 정거대에 담긴 산의 굳건한 안정감과 물의 끊임없는 풍요로움, 이 강력한 기운을 우리 집에 불러들이는 방법을 배웠죠. 새 지폐 2장을 정성껏 봉투에 담아 재물의 심장인 부엌과 가족 번영의 중심인 거실에 숨겨두는 것, 그리고 그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방법이 하루아침에 여러분을 100만 장자로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닐 겁니다. 풍수는 운을 좋게 만드는 보조적인 방법일 뿐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가짐과 꾸준한 노력입니다. 나는 이제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우리가 심어놓은 이 재물, 씨앗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라나 거대한 풍요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1 영원짜리 지폐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아주고 좋은 기운이 여러분을 돕도록 끌어당기는 강력한 앵커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비법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씩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집안의 공기부터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답답했던 돈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기운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성욕할 때 이걸 꼭 챙기세요. 막혔던 조상복이 바로 터집니다. 성욕하실 때 이걸 하나만은 제발 지키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무심코 올려 놓았다가 초상님이 주시는 복을 제 발로 뻥 차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199은 아차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조상님을 찾아뵙는데 사실은 조상님 속을 아주 그냥 박어 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딱 20분만 끝까지 듣고 나시면 이제껏 막혀있던 조상복의 물기를 시원하게 뻥 뚫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왜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왜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매년 꼬박꼬박 성묘도 가고 제사도 열심히 지내는데 어쩐지 삶은 계속 팍팍하기만 한 기분.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부부 사이는 삐걱거리고 통장, 장군은 늘 아슬아슬합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한숨 쉬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을 찾아뵙는 일을 일종의 의무나 숙제처럼 생각합니다.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은 또 가야 하네 하고 귀찮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마지못해 산소에 찾아가서 부랴부랴 음식을 차리고 얼른 절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과 행동 속에 조상님의 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신고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조상님 입장에서 보면 이 녀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 혀를 차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객지에 나간 자식이 명절에 부모님께 찾아오는데 오면서부터 투덜거리고 인상만 박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부모님이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대충 숟가락만 깨작거리다가 바쁘다며 휙 가버립니다. 부모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고맙기는커녕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만 가득할 겁니다. 조상님을 뵙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귀찮다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찾아뵙는 그 모든 기운을 조상님들은 온전히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마음에 문이 닫혀 있으니 복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그동안 왜 여러분의 정성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정성이 온전히 복이 되어 돌아오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들은 왜 우리가 찾아뵙는 방식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산소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전통지에서 산소는 돌아가신 분이 머무는 집이자 그 자손들의 뿌리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튼튼하고 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무성해지며 잎이 푸르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겠죠. 우리 내 인생도 똑같습니다. 조상님이라는 뿌리가 편안하고 기운이 왕성해야 그 후손인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건강과 재물이 함께 따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손들이 찾아와서 그 뿌리에다 대고 귀찮다는 기운을 뿜어내고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상하고 기운을 잃어버리니 나무 전체가 시들시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상님을 찾아뵐 때 마음가짐과 행동 하나하나의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가가진 것이 없어 변한 음식 하나 올리지 못했지만 선비는 정성껏 무덤 주위에 풀을 뽑고 무덤을 쓰다듬으며 눈물로 말했습니다. 아, 아버님, 어머님 불처소생이 제대로 봉양도 못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 꼭 장언 급제하여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선비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의 효심이 지극하여 하늘이 감동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내려주리라. 그 후 선비는 정말 장원 급제를 하여 가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상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곧 운을 여는 열쇠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상님은 제사상의 음식 가지수를 보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정성을 보고 복을 내려 주시는 우리 인생 최고의 후원자이신 셈이죠. 자, 그렇다면 조상님을 살아 계신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접에 마음을 그릇에 담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성묘하실 때 술이나 음료수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아마 대부분 페트병에든 막걸리나 소주 혹은 팩에든 주스를 그대로 제사상 역할을 하는 제대 위에 흰이 올려놓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조상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에게 페트병이나 캔을 통째로 내어 주면서 알아서 따라 드세요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주스팩에 빨대를 푹 꽂아서 건네주시나요? 아마 그렇게 행동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예쁜 유리잔이나 차잔에 정성껏 따라서 두 손으로 공손히 대접하겠죠. 조상님께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제대 위는 조상님이 음식을 드시는 상입니다. 그 상 위에 술병이나 음료 스펙을 통째로 올려두는 것은 마치 귀한 손님 밥상 위에 배달 온 비닐봉지를 통째로 올려두는 것과 같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우리 풍수에서는 형태가 기운을 담는다고 말합니다. 술병이나 캔은 운반을 위한 도구이지 대접을 위한 그릇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나는 당신을 제대로 대접할 마음이 없습니다라는 뜻을 무언 중에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기억하세요. 술이나 음료는 반드시 따로 준비해 간잔에 정성껏 따라서 잔만 올리는 것입니다.
술병과 팩은 제대 아래 땅에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예법입니다. 예, 그런 것까지 따지시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조상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내 자손이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감동하시며 그 감동이 곧 여러분에게 돌아올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은 정성은 가득히 양은 부족한 듯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일도 가장 크고 비싼 것으로 여러 종류를 준비하고 전이며 나물이며 한가득 만들어 갑니다. 물론 그 마음은 갸르하지만 풍수진리의 지혜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되 양은 약간 부족한 듯 보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재밌고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쳐준다는 말이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산의 진미를 가득 차려놓고 조상님 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면 조상님께서는 뭐냐, 내 새끼 아주 잘 지내는구나 히트가 하시며 흐뭇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는 거죠. 반면에 비록 가지수는 적고 양도 푸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진 최선의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상님 제가 이만큼 준비하느라 참했었습니다. 아직은 살림이 넉넉지 않지만 조상님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부디 저와 제 자식들 좀 더 보살펴 주세요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식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면 발벗고 나서서 돕고 싶어하는 것처럼 조상님께서도 아이고 내 새끼가 힘들게 사는구나, 내가 어떻게든 힘을 보태줘야겠다 하고 마음을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조상님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넘치는 것보다 약간의 부족함이 오히려 더 큰 체험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양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핵과 일, 핵국식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 한두 가지를 진심을 담아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부족한 공간을 조상님의 복이 가득 채워주실 테니까요. 세 번째 비결은 감사의 마음은 말로, 사랑의 마음은 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조상복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묘하셔서 조상님께 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한 해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 로또나 맞게 해 주세요. 같은 하소연이나 부탁을 먼저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힘든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 있는 것, 험한 세상에서 큰 사고 없이 지내는 것, 자식들이 무탈하게 자라주는 것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상님들이 온갖 애군을 막아주고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그 불행을 피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돌봐주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 절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조상님 올 한 해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의 말은 강력한 긍정의 기운을 만들어내어 조상님과 여러분 사이에 길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 길을 막는 창의물이지만은 감사는 그 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감사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꽃입니다. 산소에. 노인꽃은 조상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시들거나 빛발, 조화가 꽂혀 있는 무덤을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왠지 쓸쓸하고 마음이 좋지 않죠. 그것은 생명의 기운이 다하고 죽음의 기운이 머물러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풍수가들은 무덤가에 예쁜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그것을 보면 저 집 자손들은 틀림없이 잘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꽃이 가진 생명의 기운은 강력하여
조상님의 기운을 북도 그 좋은 기운이 다시 후손에게 흘러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묘 가실 때는 꼭 생활나 아주 깨끗하고 예쁜 조화를 준비해 가세요. 낡고 시든 꽃이 있다면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집에 생기를 불어넣고 운을 피어나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 산소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남겨보세요. 그 마음이 지금 즉시 조상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지혜를 신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현대인을 위한 성묘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판 조상복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출발 전 준비 단계입니다. 음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서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 바로 술과 음료를 따를 깨끗한 잔을 꼭 챙기세요. 집에서 가장 아끼는 잔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조상님께 드릴 싱싱한 꽃한 다발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출발하는 겁니다. 놀러 간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부모님 들어간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서 보세요. 둘째, 산소에 도착해서 상을 차리는 단계입니다. 풀을 베고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후 음식을 차릴 때는 준비해간 술병이나 음료 수팩을 절대 제대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제대 아래쪽 바닥에 공순히 내려놓고 가져간 잔에 술이나 음료를 가득 따라서 잔만 올려놓습니다.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보기 좋게 담아 올립니다. 음식에 양이 좀 적어 보여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조상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공간입니다. 셋째, 절을 하고 마음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2번 절을 올립니다. 절을 하면서는 오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조상님 덕분에 평안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후 각자 소원을 빌어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길이 열린 뒤에 비는 손은 조상에게 훨씬 더 잘 들리기 마련입니다. 넷째, 음식을 정리하는 음복 단계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가 끝나면은 음식을 그대로 두고 오는 데에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조상님이 드신 음식을 그 자리에 버리고 오는 것과 같아 결례가 될 수 있고, 산짐승들이 파해 묘지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법에서 음복은 조상님이 주신 복을 후손이 나누어 먹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가족끼리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드세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전부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집에 와서 맛있게 먹으면은 그 한 복을 먹는 것이고, 먹기 곤란하면 그때 버려도 괜찮습니다. 조상님과의 식사를 끝까지 예바르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상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비계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단 하나, 조상님을 살아계신 귀한 어른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는 1년에 한두 번 치르는 귀찮은 행사가 아닙니다. 나의 뿌리를 찾아가 기운을 점검하고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충전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병 하나 내려놓는 작은 변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막혔던 돈의 물꼬가 트이고 꼬여있던 인간관계가 부드럽게 풀리며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뿌리, 조상님과의 관계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뿌리의 사랑과 정성이라는 자양분을 꾸준히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올바른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